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이 시간에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 법과 이 정책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내년에 최저임금 얼마로 할 것이냐 심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주요 기차역에 이 범죄자를 잡는 인공지능, AI, CCTV 설치한다는 소식.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이 미성년자, 이 범죄 처벌, 이 연령을 낮추는 문제,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이 연령 낮추는 문제가 좀 주요하게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한국의 법과 정책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게 알아두는 것이 한국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주요 변화사항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5.0%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월급을 치면은 191만 4,440원이죠. 지금 최저임금 제도를 보면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 사업장이 포함되고 최저임금 이 법을 저는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2016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이 최저임금 시급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는 9,160원 그러니까 2021년 대비 5.0% 인상 많이 인상이 된 편이죠. 그리고 월급은 191만 4,440원 2016년도에는 6,030원 그리고 월급은 126만 27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 이 문재인 정부 때죠. 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1만원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이 9,16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상당히 최저임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지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방해가지고 노동계에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측은 결혼하지 않은 비혼 단신 이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을 놓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뉴스를 보면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냥 9일 오후 3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이 최저임금 결정 단위 월급, 시급 등을 어떻게 할지,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구분, 적용할지 등을 논의를 했다. 그래 논의 결과 결정 단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해 그러니까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기준 결정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사용자 측, 고용주 측 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 그러면서 비혼 단신 이 기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동자 측 입장을 보면요, 이동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을 해서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에 불과해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 이 시간당 평균 15,100원 이렇게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 구묘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4,066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C급으로 봤을 때 15,000원대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용자 측 어떤 입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자는 노동자 측 제안, 즉각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경영자 총협회 유기정 전무 말을 들어보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 국제 표준이라는 거죠. 비혼 단신 근로자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이 간염병 이 대유행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이 중소기업, 영세기업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이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이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 어떻게 또 내년도 결정이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인데요. 이 주요 기차역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이 감시 카메라, 이 CCTV를 설치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범인 잡는 AI CCTV 5,000대 전국 주요 역에 깔린다. 네, 역마다 이제는 이 CCTV가 이렇게 깔린다는 건데요. 이 범죄가 발생하면은 곧바로 이 감시 화면에 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팝업창이 뜨게 하는 AI 인공지능 CCTV가 전국 주요 기차역에 설치가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2024년까지 전국 주요 기차역에 AI CCTV 5천여 대와 이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AI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범죄 모두 1만 83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많이 발생한 건이 이 성범죄가 4,017건, 37%, 그리고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찍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성범죄. 다음은 이 절도 횡령 3,000건, 폭행이 1,647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주요 기차역에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감시 카메라인데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9일 법조계에 따르면은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다. 이 촉법소년, 네,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에서 14세 청소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이 소년원, 송치 등 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이 조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청소년의 강력 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요, 이 소년 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이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또 교정 교화의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본부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소년들에 의한 이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이 법과 관련돼서 연령 하향 이런 논의가 그냥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요즘 끓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법무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연도별로 보니까요, 2017년도 그러니까 소년 범죄가 6,286명이었고 2018년은 6,014명, 약간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에는 7,535명, 2021년에는 8,474명.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의 소녀들의 이렇게 증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이 뉴스를 통해서 본 최근에 이 법 제도 어떻게 이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